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행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2시 장사 전체 선생님들 다 모시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요 금요강도 때 할 때는 장사 관장님 인사 말씀 겸 당부 말씀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요. 진행 순서는 항상 발표자 2분 이렇게 발표하고 5분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조합 토론하는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덕수 선생님이랑 박용환 선생님이고요. 김덕수 선생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대산 상원사 중평원동문 30분, 40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소연구실의 김덕수입니다. 제가 담당하게 이번에 맡게 된 게요. 5대산 상원사 중창 원서문인데 일단 조금 핑계대면은 제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찰 중창에 대한 것부터 불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기본적인 용어 자체가 제가 좀 기본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얘기한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 또 황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제가 조언을 올려주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독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됐든 안 됐든 한번 해보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런 똑같은 문체들을 이상한 문체들을 만날 때 두려움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권선문이라는 걸 처음 이번에 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오른쪽에 저기에 보면은 이미지에 보면은 여기 현승 8년 나벌 18일 한 다음에 그 앞부분 거기까지가 이제 세조의 신미라는 스님의 권성문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언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앞에 한문본 못지않게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대조 숙자를 원문 한번 보고 오른쪽에 이제 언해한 걸 보고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언해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1464년에 세계의 만주무강을 위해서 상원사를 중창하려 할 때 왕사인 신비가 학교 등과 함께 작성한 권서문입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세조의 어제 공덕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조의 글도 권서문이라고 일반 다른 데서 백과사전이나 다른 데서 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권서문하고 공덕문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은 당연히 이제 원문하고 언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권성문 그 뒷부분에는 신미, 타결, 학조, 횡단, 성문 5명의 수결이 있어가지고 공문서 쪽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 공덕문 뒤에, 세조의 공덕문 뒤에는 세조를 위시해서 왕세자의 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 중궁전, 왕세자, 세자빈 등의 도장이 날인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쪽에 모쪽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쪽 하단에 있는 게 그때 참여했던 권서문 작성에 참여하고 중창에 참여했던 스님 5명의 수결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세조하고 중궁전의 도장과 세조의 수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주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1464년 12월 달에 이 글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중창은 언제 있을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괴 김손의 문집에 상원사 중창이라는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분만 축약해가지고 번역을 좀 해왔거든요. 요약을 해왔는데 당연히 시구집에 있습니다. 시구집. 괴 김손은 또 다른 호가 시구죠. 그래서 우자가 호국자인데 괴 김손이 15세기의 최고의 관광민인데 성 밑에 이렇게 혹이 있었다 그래요. 유밀성처럼. 그래서 문장을 지을 때, 고심에서 시를 지을 때 턱을 막 쓰다듬으면서 지어야지 좋은 글을 지었다 해서 시구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엽기적이기도 합니다. 그 문집에 보면은 첫 번째, 아까 1464년에 12월 달에 그 글이 지어진다는 걸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 해 4월 달에 세조의 병환이 열을 넘기자 중궁전이 부인이죠. 와이프가 해각존자 신미와 그다음 대선사 학렬 등에게 사찰을 중건할 적당한 장소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떠돌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좋은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스님들은 오대산 상원사를 그냥 중창하는 것을 건의했고요.
정의영이가 세조에게 RMB, 항렬에게 상원사 중창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왕명으로 경상감사가 쌀 500석, 재용감에서 배 1000피를 거느졌습니다. 또 여기 적은 거는 그 안에 그 권선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를 짓기도 전에 제 몇 달 안 지났는데 날짜는 그 월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세조의 병원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공덕문을 친히 지어주었고 세조의 명의이자 무슨도 동친과 재상문도 시주를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공덕문이 이 공덕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거는 그 이듬해 146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요. 또 1년이 지나서 1466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저간의 그 시기적인 그 변화를 알아야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됐을 때 세조가 여기 행차를 했고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성종이 즉위하자마자 그 상원사를 그 세조의 원차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사 중창기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앞에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미가 지은 권선문, 신미 등이 지은 권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죠? 여기 사진을 앞에 보면요. 어철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제 대청이 그 글씨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 보고 가려진 부분이 이제 권선문, 신미가 지은 권선문의 내용이 이제 한문이 나와 있는 게 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가려지고 마지막 줄에 그 천순 8년 나벌 18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서 원문이 끝난 거고 거기서부터 언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해가 시작된 다음에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여기에 세조의 공덕문이 이쪽에서 시작되고 또 중간 부분에 언해가 시작되고요. 마지막에 그 도장과 숫별들 이렇게 보이고 시주한 물품들이 이렇게 쭉 이어서 보입니다. 네, 신미의 권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화성상, 한흥 천명, 제조 동하, 조민, 예안, 사역, 동밀. 다 끊어서 보면요. 우리 성상께서 천명을 크게 받으셔서 한자라는 거는 보통 허사라 좀 많이 쓰인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키 천명을 받자고 해서 크게라고 해서 번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일본 한흥 주석에 보면 서경에 한흥 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은 신미가 학문적인 소양이 뭐 만만치 않다는 거를 이거 하나로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미라는 사람은 해갑선사, 해갑존자라는 이제 칭호를 받았는데 아까 중창기를 지었던 괴의 김수원의 친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문적으로 섭렵을 한 다음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게 천명을 받으셔서 제조 동하 하는 여기서 해석을 보면은 동령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었으니 조민 예안하고 못 백성들이 예안 편안하고 예자라는 것은 옆에 칼도 있는 거하고 이제 풀베 예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런하지 않은 풀을 베다. 그래서 풀베다에서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뱉기 때문에 편안한 그 다스리다, 안정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석을 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백성이 안정되고 사역하면 사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방이 영밀이라 일자는 뭐 고요한 일자, 편안한 일자 다 되니까 편안하다고 해석하겠습니다. 사방이 편안했다. 무소무대, 공피, 천지지사, 양몽, 약석, 주무, 보여지지, 무소무대, 대소를 막론하고죠.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소를 막론하다는 것은 대소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통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천지지사, 천지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사자는 사사로울 사자라고 알 수 있지만 사사로운 은혜 혹은 은혜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편지에서 은혜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천지의 사사로운 은혜를 함께 입었고 그래서 언해를 보면 천지의 아랍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랍이라는 게 그 사사롭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몽, 약석, 몽과 석인들 주자는 이랑주자, 누구주자, 예주자죠. 그러니까 누가 보답할 뜻이 없겠는가. 그럼 주체가 여기서 주어가 양몽, 약석인데 석은 분명히 스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인들. 그럼 앞에가 몽자로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무지몽매한 어린아이들,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무지몽매한 어린아이랑 그 중하고는 이렇게 병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어사전을 보니까 쇼이라고 나왔습니다. 양모. 그래서 쇼이라는 것은 그 속인의 옛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고상전에 보면 출가한 사람은 쇼이 같지 아니하니, 이 쇼이라는 것은 속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인인들, 중인들, 그 누가 보답할 뜻이 없겠는가? 도랍을 붙자죠. 다만, 도리어. 다만, 구산, 은중, 호발영미. 산처럼 은혜는 무거운데, 터럭처럼 이내 능력이 미약할 따름이다. 라고 해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오대는 천하명산, 문수주처, 영리, 현현. 강릉의 오대산은 천하의 명산이며, 이 오대산에 그 문수보살이 항상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거주하는 곳이니, 머무는 곳이니, 영리, 신령하고 기이함이 현현 드러난다. 상원사 우기승지. 상원사는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곳이니 모등이라는 것은 나오자에다가 오등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갈 의발지죠. 의발을 쌓을 젖자죠. 의발을 쌓아놓은 거를 다 한다. 의발을 모두 꺼내어서 중창어 시사. 이 절을 중창함으로써 위 충리지소. 써있자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이어주는 거겠죠. 순서로요. 이 절을 중창하여 충리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복을 비는 장소로 삼고자 하였다. 중창어시사.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어시사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짜 하면 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와 뭐뭐보다 해석이 여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뒤에 목소가 나오는데 글자 수를 그냥 호흡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집어넣은 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을 중창하여 복을 비는 장소로 삼는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예전에도 그 다른 어떤 사료 별명은 비슷한 것들도 보면요, 여기 그 어자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글자 수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뒤에 써있자, 두 번째 줄에 써있자 같은 경우도 그거는 요걸 없다고 생각하면은 다섯 글자로 이어지죠. 중간에서 어조사 어자가 있고 뒤에는 뭐가 글자 수를 맞추려고 일부러 했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양전 문지, 양전이라는 것은 대전과 중전이죠. 왕과 왕비가 문지 그것을 들으시고 특명 유명, 특별히 유능을 내리시며 야괄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말할 때 앞에 왈자 앞에 항상 약자가 들어가죠. 승등 위하 욕창가람 여당 보조 여국인 광리. 승등 중들이 굳이 그 스님할 때 선사할 때 사자 안 쓰고 중이라고 한 거는 신미가 썼기 때문에, 중이 본인이 썼기 때문에 중들이라고 이렇게 약간 낮추는 느낌이 없지 않은 승자를 썼겠죠. 중들이 나를 위해서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니, 중창하고자 하니 내 마땅히 도와서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이익을 넓게 하겠다 라 말하시며 출어이 약간습. 어이라는 건 임금이 있는 옷이겠죠. 어이 약간 벌을 꺼내시며. 언해를 보면은 현발이라고 나와요. 현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몇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이 몇 벌을 내시며. 명수. 수라는 건 보내는 거죠. 보내도록 명했다. 뭘 보내냐면은 미포 토목지기. 쌀과 배와 토목의 비용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특승 수, 모든이라는 거 우리가 수우, 각별한 은혜를, 각별한 지우를, 은혜를 특승, 특별히 입었기 때문에, 앞에는 써있자를 해석을 해봤고요. 지금 입었기 때문에 구구 연해지성, 욕비 강릉지산. 연이라는 것은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주 미세한 시냇물이고, 애라는 것은 티끌, 아주 작은 티끌이니까 아주 미세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구하고 미세한 정성으로서, 보잘것없는 정성으로서 강릉과 같은 산을 돕고자 하였다. 산이라는 것은 해야 될 산자 계산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처럼 장구한 수명을 돕고자 하였다. 구구하고 보잘것없는 정성으로서 그
산처럼 장구한 수명을 돕고자 하였다. 구구하다는 것도 해석할 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구하다, 발굴하다, 작다라는 뜻도 되고, 간절하다는 뜻도 되고, 뭐 나의 그 병신도 되고요. 마음의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행철, 신총, 유차, 대시. 행철도 다행히 혹은 바라본데 딱 두 가지 행행하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신, 총, 신자는 궁궐 신자죠. 그래서 신자가 붙으면 궁궐 혹은 임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총, 귀에 철, 통하여 다행스럽게 임금의 귀에 들려서 유차 대시 이렇게 커다란 시, 보시가 있게 되었으니 삼보이지 중숭, 법륜이지 중전. 삼보는 불법승이죠. 불법승이 이지 그로써 혹은 그 때문에 증숭. 증이라는 것은 더할 증자죠. 근데 부사로서 더욱이라고 되죠. 해석이 되죠. 삼보가 그 때문에 더욱 높아졌고 법륜은 법의 불법의 수레바퀴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의 불법의 수레바퀴가 이지 그 때문에 중 거듭 전 부르게 되었다. 떼굴떼굴 부르게 되었다. 보원 널리 바라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끊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끊었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쭉 이어지면 되게 난잡해서 머릿속에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끊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널리 바라본데 재선 단나와 견문 소극이 이 병렬이 주어가 쓰기가 병렬인 건데요. 널리 바라본데 여러 선한 단나 시주입니다. 시주한 사람 여러 선한 시주자와 견문 소극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음이 미치는 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모든 사람이죠. 다시 널리 바라본데 여러 선한 시주와 보고 들은 사람들이 실생 환희하여 모두 기쁜 마음을 내어서 동발 고리 공식 적본 함께 보리심을 일으키고 함께 덕의 근본을 심어서 돈내라는 얘기죠. 덕의 근본을 세우라는 건 돈내라는 얘기죠. 근본을 세워서 상축 성수어 무강 하연 홍조어 대제 위로는 성수 성상의 수명이죠. 성상의 수명이 무궁하기를 축원하고 아래로는 홍조 넓은 복이 억만년이죠. 억만년도록 끌려자 이어져서 복리무변하고 복리가 무변하고 가장자리가 없고 앞에 무강, 무변, 무한, 무국 다 똑같은 말이죠. 무해 다 똑같은 말이죠. 무궁하다. 복리가 무궁하고 현미 이군 현미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죠. 현재와 미래에 함께 이익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노골적으로 고시를 하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성순 8년 4월 18일이라고 해서 날짜를 기록하겠습니다. 1464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세조의 공덕문이거든요. 세조의 공덕문. 제가 생각하기에 공덕문인 게 실제 건성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성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 돈내라는 얘기 없거든요. 임금이. 그리고 임금이 명해서 그 중창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도록 해라 라고 명했다. 한 다음에 이 뜻이 서술에게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건성문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화 곡성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세조가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간 유 7종 삼보 급 부모 군 선지식 세간에는 7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삼보 3가지죠. 부모 5가지죠. 군 6가지죠. 선지식 7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삼보는 위 칠리주 중이고 출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떠나는 거죠. 무리에서 떠나서. 두 번째 뜻이 출리해탈,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보라는 것은 그 해탈에 아니면 혹은 불가에 종이 되고 원래를 보면은 삼보는 여의연할 말리오라고 했죠. 말리. 근데 말이라는 걸 보니까 마라 해서 마루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루.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 그 아들 이름이 마루인가 그랬죠. 아마 이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준. 으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삼보는 그 출가에 으뜸이 되고 부모는 육명지종 그 생명을 기르는 으뜸이 되고 임금은
몸을 보호해주는, 안복해 하는 으뜸이 되고, 선지식은 고승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식은 도움이 미혹 환자를 인도해주는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중창을 주도했던 신미등의 여러 스님이 선지식이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싶고, 나도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죠. 자여 잠저 이래. 나는, 잠저라는 것은 그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머물던 그 사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극하기 이전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등극하기 이전부터 해각존자 내가 등극하기 이전부터 우리 해각존자는 아까 신미라는 중한 때 그 해각존자라는 칭호를 내려준 게 세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근함을 표현하는 그 나자가 들어있죠. 우리 해각존자는 조상지우 일찌감치 서로 알아주고 잘 대우해줘서 도합심화 네 글자로 되는 중간이 일산이사로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도하고 마음이 화합하였다. 도하고 마음이 화합하였다. 그래서 매양 제석 풀어주는 거죠. 어디서 풀어주냐면은 내가 티끌 같은 길에서 티끌 덮인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풀어준 거죠. 나를 그 더러운 길에서 이끌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항상 품게 하였습니다. 뭐를? 고요한 생각을 품게 하여서 불침 욕강, 욕망의 갱, 구덩이 갱자죠. 갱도할 때 욕망의 구덩이에, 욕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치유금인, 시자는 이를 시자와 비슷하게 쓰는 거죠. 오늘날에 이르게 하였다. 오늘날에 이르게 했으니 비사지공량, 이것이 스승의 공덕이 아니겠느냐. 비다겁지숙인, 겁이라는 것은 이제 영겁, 일겁 할 때 일겁이라는 건 천지가 생겨가지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일겁이라고 하는데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영겁인 거죠. 그래서 다겁도 영겁하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겁의 숙인, 묵은 인연, 전생의 인연, 영겁의 묵은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등이 여시 이처럼 기합할 수 있겠느냐, 꼭 일치할 수 있겠느냐. 지금 듣고서는 누가 들었냐면 신미가 들은 거죠. 지금 뭘 들었냐면 위화라는 것은 화가 건강한 상태가 화한 것이 조화로운데 그게 벗어나 있는 거, 어긋나는 게 위한 거죠. 그 몸이 아프다. 위화. 지금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역질하상. 역질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병을 무릅쓰고 상에서 내려와. 침상에서 내려와. 책상에서 내려와. 주야 분내 수백리지 외. 밤낮으로 수백리 밖까지 달려왔다. 걱정이 돼서 달려온 거죠. 불사지 고상, 약 도생지 대비. 이 부분이 해석이 이제 조금 난해하죠. 불사라는 게 도대체 섬기지 않는다는 게 모르고 여기서 고상이라는 걸 뭘까? 근데 15번에 이제 주석을 보면 주역에 나오는 걸 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원문에 불사왕후 고상 기사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왕후를 섬기지 않고 나는 너무 고결하고 떳떳해가지고 임금이고 뭐고 이 사람 섬기고 싶지 않은 거죠. 왕후를 섬기지 않으며 기사, 그 일이라고 했는데 기사,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라는 것은 사자가 일사자가 아니라 떼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뜻을 고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님, 그 신미라는 스님의 그 행태, 그 직업, 스님이라는 거를 고상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임금조차 뭐 굳이 이렇게 윗사람으로 섬길 필요 없다. 그런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비록 임금을 굳이 이 사람이 추가했기 때문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고상함을 갖추고 있으나 도생지 대비 승려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생은 여기서 중생이고 도는 제도인 거죠.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비 커다란 자비심을 어찌하겠는가. 뭐 임금이고 뭐고 나한테는 없어. 난 부처님 성불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면벽수사하고 있다가 신이 아프니까 임금이 아프니까 큰 자비심이 발동을 한 거죠. 어찌하겠는가. 우문 경동.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감동의 눈물이 무궁하였다. 끝없이 흘렀다. 무슨 뭐에 그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음은 또한 듣건대. 이건 내가 들은 겁니다. 또한 왕이. 또한
건데 사 선사죠. 그리고 신미를 얘기하겠죠. 신미. 사여 열사 조사 위아 진매 의자 중창 영찰 우문 듣다의 목적어가 사부터 영찰까지 있는 거죠. 사라는 것은 신미고 열사라는 것은 학렬입니다. 학렬. 배우락대라 기쁠열자. 여기 참여했던 아까 그 수겔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조라는 것은 조사는 누굴까 했는데 그 학조라는 스님이었습니다. 학조라는 스님이 이제 제가 확인한 거는 아까 심이라는 스님하고 학렬이라는 스님이 그 속리산에서 그 학조라는 스님하고 법회를 열었다. 뭐 그런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라는 것도 학조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와 심리와 학렬과 학조가 위아 나를 위해서 진매의자 의복을 모두 팔아서 영찰 신령스러운 저를 중창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지 위아 용신 선사가 심리가 위아 용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과 내가 위사 스님을 위해서 선사를 위해서 감동한 일은 지금 상황인 거죠. 비인 소술이다. 이건 내가 써야지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두 사람만 계약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술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고의 사등 내가 진짓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 이럴세 이런 까닭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까닭으로 위 사등 선사들을 위해서 수희 기뻐하며 약조 소비라는 건 비용이 겠죠. 쓸 바니까요. 비용을 약조 소략하나마 약소하게나마 도와서 위 궁구지 정인 궁구 끝까지 다하다 필경 여러 가지 뜻인데 정말 궁극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다른 인연을 만들겠다. 그러니 이제 소위 이른바 직심보제자라. 이것이 이른바 바른 마음이 보리심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런 까닭으로 스님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비용을 소략하게 도와 궁극적인 다른 인연을 만드니 이것이 이른바 바른 마음이 보리심이라는 것이다. 수의라는 것도 16번에 보면은 불교로서 그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수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시, 이에, 부촉세자, 영수, 후사운. 근데 이것도 좀 부촉구, 부탁하다, 당부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부촉어 세자인지 부촉세자인지 그러니까 그 세자가 목적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누구에게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최종적으로 그냥 에게라고 했습니다. 그 이에 세자에게 부탁하여 내 이러한 뜻을 영수후사 후손에게 영원히 전하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세조가 자기 이제 서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제 지칭할 때 불제자, 승천, 채도, 열문, 영무, 조선왕, 이유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사인됐고요. 그 다음에 채천지보라고 새겨진 도장을 꼭 찍어 눌렀습니다. 그 밑에는 자성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비의 그 도장이 어합이 찍혔고요. 그 이제 꺽쇠가 된 부분이 도장입니다. 그다음 5가지 물품, 시주한 물품이 나와 있고요. 밑에 세자를 위치해서 그 정빈 한씨, 세자빈이고요. 정의공주, 이건 세종의 두 번째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술공주, 이거는 세조의 장녀였고요. 그 다음에 예성구 부인은 효령대군의 부인이었고, 쭉 나와가지고 이제 왕실 인사들의 그 도장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좀 급하게 했는데, 요 글쎄 주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주석을 조금 더 만들어 갔다가 너더분에서 뺐는데, 그 확실히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된 사람하고 일반적인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서 출가를 해서 한 사람들하고 글쓰기 자체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